가르치는 사람, 학생과 선생님의 함수, 거기에 시간의 함수가 성적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겠죠? 성적이라는 건 꼭 뭐 학교 성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일생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선생님도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변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우리들 다 그 경험에서 느끼는 바지만 사당 오락 그랬죠? 4시간 자면 4시간 자고 20시간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싸움이라는 소리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4시간을 자도 떨어진 사람 떨어지고 5시간을 자도 되는 사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가서 또 아침 6시에 나오고 그러다 보면 집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나면 자는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들 해도 뭐 경쟁이니까 합격하는 것은 일정한 수가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 어쨌든 이런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교재를 선택했냐면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는 처음에 제가 경북 사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한 뒤에 이제 좀 뜻이 좀 달라져서 학위를 박사학위를 하고 또 한 10년 정도를 또 친구를 가르치다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게 10년을 그 사람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내가 잘 압니다. 그걸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되죠. 실제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꼭 자는 시간을 줄여야만 되는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최면 요 관계는 미국에 와서 이제 직접 미국의 최면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속독법이라는 걸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속독술 그러죠? 빨리 읽는 거.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책을 빨리 읽으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10시간 걸릴 때 내가 4시간에 5시간에 읽을 수만 있다면 그만 유리하잖아요. 속독법도 속독 기술도 배우고 그랬는데 글쎄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만 지금 내가 공부한 그거 보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속독 기술도 사실은 이 최면이라고 히프노시스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학을 가서 또 이렇게 가르치다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 항상 고민이 이게 꼭 이렇게 애들이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이 꼭 되는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했지만 도저히 내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는 최면을 가르치는 칼리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딱 보니까 해답이 여기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물론 공부를 시키기 위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최면을 배운 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제가 생물을 가르치다가 미국에 와서 살려고 보니까 약초 같은 것도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다른 일을 좀 했었는데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던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한의과 대학이 지금은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만 그때는 한 10개쯤 있었어요. 학생도 많았고. 그래서 그 학교마다 다 이력서를 넣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경산 한의과 대학이라고 거기서 오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한 6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한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돼서 침을 놓고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낫게니까 잘 낫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 낫는 게 아니야. 뭐 어디 아프고 이런 것은 낫는데 마음 문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가 뭐 의처증, 우울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이 없어요 원래. 학문하는 사람들도 심리학에서 그냥 상담으로 그냥 하는 거지 치료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치료는 방법이 마음을 치료하는 게, 몸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심리학자가 상담사가 한다고 하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담 말로 하는 거야. 말로 타일러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죠. 너 고민하지 마라.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기쁜 마음 가져. 그래 얘기를 해서 말로만 해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도 없죠. 우리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의 한 80%가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자 10명 중에 2명이 뭐 암에 걸렸다, 어디가 아프다, 넘어져 다쳤다 그런 사람들이지, 나머지 8명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받아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 문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약을 주는 것은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말라고 항우울제, 치료약이 아닙니다. 항우울제를 먹으면 한 6시간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 5시간, 4시간, 3시간에서 나중에 약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항정신성 안정제, 이게 안정제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약이 아닙니다. 그런 약은 일시적으로는 그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효과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약들이 점점 내성을 길러서 나중에는 진짜 미쳐버리게 하고 진짜 우울증 환자가 되게 해버립니다. 낫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서서히 병을 깊어가게 합니다.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 약을 먹는데 어떻게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게. 서서히 죽어가는 약을 우리가 먹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진짜 낫게 하는 그 방법을 해야지 않냐 해서 배운 것이 최면인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다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 병도 최면에 들어가서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은 고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넣어주고, 잘못된 마음인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지워버리고, 3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억을 지우고 고치고 새로운 정보를 넣어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치료나 공부를 하는 것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도 가르치고 했습니다만 요새는 학생이 없어서 학교를 다 이제 닫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야 그동안에 고민하던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공부도 기술이 있다 배우는 그래서 공부 기술 요와 쌍둥이 책이 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는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 학생을 위해서는 공부 기술. 그래서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렇게 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뭐 크게 해서 뭐 양장으로 잘 내지 그러냐고 하는데 책은 뭐 그렇게 뭐 진열하기 위해서 낸 책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포켓 집중원에다 딱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요 사립별판 요걸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작게 한 이유는 늘 손으로 갖고 다니면서 보라고는 뜻으로 했는데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마음의 문제라고 했죠.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의식이죠. 마음. 마음은 의식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뭐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 같은 마음,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하지만 우리 심리학 특히 최면에서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에도 이제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이 있죠. 일반 의식은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나머지 90%는 잠재 의식, 세계,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의식으로서 거기에 모든 기억이 저장되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잠재의식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모든 병이나 능력이나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을 훈련시키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그게 바로 최면입니다. 히프노시스, 최면. 근데 최면을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냐? 독일에서 제일 많이 발달됐습니다. 독일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6가지 2, 3, 4, 5, 6 6가지의 단어, 어떤 문장을 말하면은 굉장히 최면이 잘 들어가다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첫째가 팔이 무겁다. 두 번째는 팔이 따뜻하다. 세 번째는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네 번째는 호흡이 편하다. 다섯 번째가 복부가 따뜻하다. 배가 따뜻하다. 여섯 번째는 이마가 시원하다.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어떤 말을 하면 최면이 잘 들어갈까 연구한 결과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찾아낸 문장입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때 제일 잘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또 여기에서는 그걸 배우고 기본적으로는 이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중에 쓸 적에는 조금 달리 약간 수정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첫째 팔이 무겁다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팔이 따뜻하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습을 하고 오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이 내용을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팔이 무겁다는
이게 최면이라는 것은 상상입니다. 상상으로 오는 거예요. 말이지만 상상. 그걸 잘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죠. 야, 꿈도 꾸지 마, 상상도 하지 마 그러는데 꿈은 꿔야 됩니다. 상상해야 됩니다.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꿈도 안 꾸고 상상도 안 하면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이게 상상인데, 마인드 컨트롤 1단계는 팔에 어떤 무거운 것이 들었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팔이 무겁다고 자꾸 같은 말을 이렇게 되뇌면 진짜 팔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팔이 따뜻하다는 이 팔뚝에 따뜻한 어떤 물속에 들어있는 수건, 따끈한 수건을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다 덮어 있었더니 후끈후끈 팔이 따뜻해지더라 하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이 진짜 따뜻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마음 긴장이 풀어져서 몸의 긴장도 풀어지고, 긴장이 풀어져야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최면이라는 것은 히프노시스라고 했죠. 히프노시스는 원래 그 히프노시스란 말은 힘노스는 잠이란 뜻입니다. 힘노스. 잠. 히프노시스는 잠든 것처럼 된 상태를 히프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면에 들어가면 잠든 것처럼 생겼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잠든 것처럼. 잠든 것처럼 만들려면, 몸이 축 늘어지려면 신체, 몸 전체가 이완돼야죠. 그러려면 마음이 먼저 이완돼야 됩니다. 왜? 마음이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는 팔이 따뜻하다는 마음의 그 따뜻하다는 말을 계속 암시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의 긴장을 푸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다. 두 번째가. 자, 이제 복수로. 이분은 김웅룡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적에 한국이 나는 천재라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IQ 210이라고 해서 세계 10대 천재다 막 이렇게 굉장히 그랬는데, 그때가 우리가 참 못 살 때예요.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나이가 들었으니까 리타이 했겠죠. 이런 천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재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요. 새로운 물건도 천재들이 만들어내고, 이런 말들 6단계 이런 것도 천재들이 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한국에도 천재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천재들이 만든 그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거니까.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자,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2단계가 하는 방법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1단계는 지난번에 복습을 또 많이 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1단계부터 복습해 나갑니다. 자, 눈을 감으셔도 좋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하는 방법 그대로를 적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혼자 할 때는 이대로 이 문장 그대로 생각만 하면 되는데, 생각하려면 이 문장을 알아야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외워야 됩니다. 자꾸 하면 외워져요.
눈을 뜨고 자꾸 읽고 수십 번 읽고 반복해서 하게 되면 외워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최면시키려면 그 사람을 눈을 감게 하고 내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예, 방법만 다른 것이지 이 문장은 똑같아요. 자,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시고 깊은 호흡을 3번 하세요. 이렇게 좀 말을 바꿔야 되죠. 다른 사람 하려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 에너지가 다 내 몸에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내 몸과 마음속의 모든 스트레스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내 말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생각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 말고. 그런 다음 양팔을 밑으로 내립니다. 이제 축 늘어뜨립니다. 팔에는 아주 무거운 쇳덩이가 매달려 있다고 상상합니다. 무거운 쇳덩이. 무거운 쇳덩이라고 잘 안 되면 아령 20파운드짜리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주세요. 아령, 무거운 쇳덩이 아령을 내가 들고 있다. 실제로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하면 최면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언어에 의한 암시고 상상입니다. 상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약을 주거나 뭐 어떻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말로 합니다. 공부도 말로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그런 상담이야. 말이 아니고 암시입니다. 암시. 암시. 최면에 들어가도록 하는 말을 우리는 암시라고 합니다. 이 암시야. 아주 무거운 쇳덩이가 선생님의 오른팔과 왼팔에 매달려 있다고 상상하면서 나의 두 팔은 쇳덩이처럼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 할 때는 이렇게 문장을 바꿔야 되겠죠? 생각을 한다. 이건 책을 쓸 때 이렇게 뭐 생각한다 이렇게 했지만 오른팔도 무겁고 왼팔도 아주 무겁다는 생각만 해도 이제는 두 팔이 밑으로 쭉 늘어지면서 두 팔이 무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자기 전에도 하고 시간 있을 때도 하고 계속 한 번만 배워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팔이 무겁다 그러면 무겁게 느껴질 때까지 그래야 이제 그 이루어지는 거죠. 말만 무겁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겁다고 생각해서 팔이 정말로 무겁게 생각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 많이 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두 번째 팔이 따뜻하다고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선생님 앞에 커다란 가마솥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 커다란 가마솥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들어있고 뜨겁다 그러면 안 됩니다. 펄펄 끓는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상상이지만 뜨겁다 펄펄 끓는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깨나버려요. 따뜻하다. 따뜻한 건 좋잖아요. 따뜻한 물이 뭐 뜨겁다는 말을 따뜻하다 이렇게 좀 액센트를 줘서 따뜻한 물이 가득 들어있고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고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뜨겁다는 소리를 안 씁니다. 우리는 최면에서는 부정적인 말, 심각한 말 그런 건 안 씁니다. 안 돼, 뭐 그런 말 전혀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커다란 가마솥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들어있고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흰색 수건 2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흰색 수건 2장을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고 있는 가마솥 그 따뜻한 물 속에 담그세요. 자, 담갔습니까? 이게 대화를 해야 돼. 대답을 않더라도 그래야 그 사람이 그대로 따라와요. 김은 계속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따뜻해진 수건을 꺼내서
충분히 물기가 젖어 있다 싶을 정도로 슬그머니 짠다 소리입니다. 한 장씩 수건을 각 짭니다. 그래서 한 장씩 수건을 각각 그 슬며시 짠 수건, 그 따뜻한 수건을 오른쪽 어깨에서 손목까지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덮으세요. 왼쪽 어깨에서 왼손목까지 또 완전히 덮으세요. 후끈후끈하게 느껴지는 수건 열이 선생님 어깨에서 손목까지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나 발은 아주 따뜻하다 라는 뜻의 5문장을 각각 10번씩, 그러면 50번이 되겠죠.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하면 재미없으니까 조금씩 다르게. 원래 같은 좋은 말도 3번 하면 듣기 싫다고 하는데 3번 이상 하면 그게 각인이 돼요. 나쁜 말도 각인되고 좋은 말도 각인되는데 그 각인시키는 방법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얘기인데 얘기를 했더니 3번 정도 했더니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본인에게 이로운 얘기도 듣기 싫어져. 그러나 약간 듣기 싫을 정도, 그 정도 3번, 5번 하면 아주 싫지. 싸움을 해. 나 3번 정도 딱 하면 싫은 정도 거기에 가면 딱 이게 박혀요. 저는 같은 말을 하네. 그래서 안 잊혀져. 한 번 하고 넘어가면 잊혀져요. 그래서 3번, 4번 해야 돼. 누구한테 기억해. 야, 너 여기 이리 와야 돼? 그러고 갔어.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 잊어버렸어요. 너 그때 나 여기 이리 오라고 했잖아. 그거 들었나?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다고요. 그걸 같은 말을 3번씩 해야 돼. 야, 어디서 한다고 너 어디서 한다고 그랬지? 어디서 몸이 있어? 그때 와야 돼? 꼭 와? 그리고 야, 너 잊지 마라. 거기 와야 돼. 알았어, 임마. 그만해. 그러면 기억이 된 거야. 이게 또 하나의 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는 방법. 공부라는 건 기억을 시키는 거니까. 자, 5문장을 끝마다 모든 것은 정상이다라는 문장을 붙여야 됩니다. 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일단 최면에 들어가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상으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암시를 해서 최면을 시키는 방법은 아는데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암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정상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뭐 정치나 종교에 편향돼서 뭘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 지금의 정치인들도 보고 옛날에 우리 한국 정치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 3사람입니다. 그분들 진짜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그 사람들 정치하는 거 보세요. 같은 소리. 여러분! 단문이야. 문장 읽어보면 말도 안 돼. 여러분!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번, 4번 그게 바로 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 각인이 돼버려요. 그 정치인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종교도 그렇죠. 종교. 불교도 그렇고 남야부타불 관세음보살 아멘 아멘 아멘. 그냥 몰라도 아멘 하세요 그러잖아요. 몰라도 남야부타불 관세음보살 하세요 그러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는 아미타불에 내 몸을 의지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그 소리거든. 여기서 기독교에서는 아멘 아멘 하나님 그 소리랑 똑같아요. 그 목사님이나 이런 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 그게 그냥 아주 쏙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받아들여. 나쁜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미국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아주 혼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일본 그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분들 말을 다 들었어요. 옳은 얘기만 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제가 더 깊이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만 얘기해요. 정상이라 돌아가라 소리는 안 해. 그래서 계속 최면 상태를 이끌어가 평생.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새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의 신도가 900명입니다. 거기에는 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굉장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듣기에는 엉터리 소리 많이 해. 그러면 그 신도들 똑같이 엉터리 소리 하는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이 벌어지기 이전에 900명이었고 지금도 900명이에요. 떠나지 못해요. 그 판별력이 없어. 박사, 변호사라고 해서 한 번 튀면은요, 그거하고 관계없어.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는 반드시 모두가 정상이다, 정상입니다 소리를 꼭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팔이 따뜻합니다. 오른팔이 따뜻합니다. 선생님 오른팔이 따뜻합니다. 10번. 듣기 싫죠?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 선생님 팔은 정상입니다 라고 해줘야 돼. 따뜻한 말 하고 끝나면 늘 따뜻해. 따뜻한 것이 좋지만 정상으로 돼야죠. 그래서 그렇지만 선생님 팔은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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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꼭 해줘야 돼. 근데 최면 치료도 하고 나서 끝에 가서는 꼭 깨워야 돼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꼭 깨워줘야 돼. 최면만 시켜놓고 말하면 안 돼. 이걸 잘 이용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모든 것이 잘못 이용하고 잘 이용할 수는 어떤 것이 다 있습니다. 좋기만 한 것은 없어요. 이쪽으로 보면 좋고 저쪽으로 보면 나쁘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쎄 앞에서 보면 천사요, 뒤에 보면 야누스라고, 악마라고. 야누스가 앞뒤가 다른 얼굴이 야누스 아닙니까? 모든 게 야누스입니다. 진짜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 같아도 뒤에 돌아가서 보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만 보고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반드시 치료하거나 이 암시를 사용해서 뭘 할 적에는 암시를 하고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두 번째, 똑같은 말을 5단어에서 10번씩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오른팔이 따뜻하다. 그걸 계속 50번 하면 10번까지는 괜찮아도 50번 그렇잖아요. 두 번째 10번은 왼팔이 따뜻하다. 오른팔 했으니까 왼팔 그러면 좀 달라졌죠. 이게 듣기도 괜찮아. 왼팔이 따뜻합니다. 왼팔이 따뜻합니다. 10번. 그러고 나서 그러지만 선생님 왼팔은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세 번째. 오른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매우를 넣었죠? 또 정상이다. 왼팔이 매우 따뜻하다. 매우를 넣었죠?
또 정상이다. 양팔이 매우 따뜻하다.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따뜻하다는 말은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달리해야 말하는 사람도 좋죠. 똑같은 말을 50번을 하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매우 따뜻하다, 너무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정상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50분 정도 들었으니까 오른팔과 왼팔이 후끈후끈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최면 속에 들어간 거야. 처음에 한 번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죠. 되게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느낌이 오게 되면 그냥 도사가 되는 거죠. 그래야 남도 치료오고 나도 치료할 수 있죠. 그렇게 한 뒤에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다 대고 또 이렇게 암시합니다. 나는 또는 선생님은 점점 고요한 잠재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마음은 아주 편안합니다. 선생님의 양팔은 매우 무겁습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양팔이 정말로 따뜻합니다. 매우 따뜻합니다. 선생님의 양팔은 덮고 있는 따뜻한 수건이 후끈후끈하게 계속 선생님의 두 팔을 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점점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졸립습니다. 이제 최면을 유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면을 시키려면 말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환자가 오면 처음 환자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최면시키려면 30분 내지 40분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 책은요,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는 용어대로를 다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이대로 처음에는 하고 이게 조금 어법이 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졸음이 오면 이제 실제로 졸음이 오면서 꾸벅꾸벅 졸기도 해요. 딥슬립. 그러면 이제 최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치료는 어떤 걸 합니다. 암시를 반복하는 동안 양팔이 매우 무겁고 따뜻해지면서 어깨부터 손가락 끝까지 축 늘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최면은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상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약도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도 필요 없어요.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눈을 감고 팔에는 쇳덩이가 매달려 있어서 정말로 무겁고 따뜻한 수건이 팔에 덮여 있어서 따뜻하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무겁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 상상이 생각입니다. 꼭 소리내서 말해도 돼. 소리내서 나처럼 소리내도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소리낼 필요 없죠.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돼요. 생각으로만. 이 암시를 수시로 연습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쉴 때, 잠들기 직전에 잠 깨서나 무겁고 축 늘어진 근육들과 따뜻한 팔을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꾸 암시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양팔이 정말로 무겁고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졸음이 오고. 나는요, 내가 침을 놓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주사나 혹시 그 병원에 가서 주사 맞거나 할 적에 간혹은 손이 차가운데 차가운 손이 딱 엉덩이 같은 데 딱 가면 엉덩이가 차가우니까 딱 힘을 줘버려요.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딱 때리죠. 때리는 이유가 때리는 순간 근육이 이완하니까 그때 집어넣는 거예요. 손이 따뜻하면 상대방의 손이 따뜻하면 움츠리지 않아요. 내 손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침을 몇 개 놓겠습니다 하고 만지면
손님 손 따뜻하네요. 그래. 원래 따뜻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 이게 그 환자가 오고 나면 미리 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 돼요.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손이 따뜻하다고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 끝이 이렇게 빨개져요. 빨개지잖아요. 실제로 막 혈액순환이 돼서 손가락 끝이 빨개져. 그리고 찌릿찌릿해. 찌릿찌릿해 하면 됐다는 뜻이야. 만져보면 따뜻해. 지금 와서 만져봐. 내가 여기를 만져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기는 차고 이건 뜨거운 따뜻해. 다른 사람도 따뜻하죠. 이거 만지면 따뜻하니까 그 사람 긴장을 안 해. 근데 침을 놔도 안 아파. 효과가 있고. 나는 이제 그렇지만 손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따뜻한 물에 씻어도 따뜻하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상상으로. 처음에는 그게 30분이 걸렸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 1분, 30초만 해도 그런 상황이 돼요. 실제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면 또 무겁게 느껴지면 제1단계 따뜻하게 느껴지면 그러면서 졸음이 오면 2단계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게 성공할 때까지 해야 돼요. 6단계를 연습 계속 해야 돼요. 노력 않고 되는 게 있습니까? 연습 않고 되는 게 없어요. 연습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번에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번 하면 돼요. 왜 안 됩니까? 수련을 계속함에 따라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는 문장을 이제는 다 된 사람은 한 번씩만 생각해도 그냥 돼. 나는 이제 이걸 가르치고 총장도 오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 나는 이것을 30년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한 번만 생각 그냥 팔이 따뜻하다 라고 생각만 해도 돼요. 10번 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러면 손끝이 이렇게 빨간해져요. 실제로 이 부분이 빨간해져야 돼요. 끝이 찌릿찌릿해. 그래서 내가 따뜻해졌나 안 했나도 찌릿찌릿하면 됐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하고 각성 상태로 이제 깨우라고 그랬죠. 깨울 때는 어떻게 깨우냐? 나 스스로 할 때도 이제 쉬면서 깨어난다. 5을 세면 나는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래도 좋고 너무나 그게 이제 좀 재미없으면 하나에서 5을 제가 하나에서 5을 세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최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넷, 5. 이렇게 해도 좋고 연습도 해야 돼. 딱 소리 이렇게 해도 딱 하는 자극 소리에 깨나버리게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걸 안 하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니까 눈을 크게 뜨고 깊은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쉬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2단계에서 팔이 따뜻하다 암시를 하면 실제로 정말로 팔이 따뜻한가 학자들이 다 교수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피부 온도가 1도에서 4.5도 이상 상승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쉬면서 단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실제 온도가 올라가. 왜 그럴까? 인간은 말초에서부터 감각을, 자극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를 조절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성분 중에 중개점인 시냅스가 있는데, 시냅스라는 건 우리 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받아들이고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가 길이 아닙니다. 손끝에서
머리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여러 개가 이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세포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여기는 보면 이쪽 세포 여기와 이쪽 세포 여기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연결 지점이죠. 연결 지점. 시냅스를 통과하면서 자극이 적절히 조절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말단 감각기관부터 대뇌 이르기까지 경뇌에는 시냅스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대뇌로 향하는 감각 자극은 중계점인 시냅스에서 자꾸 점검되고 적절하게 조절되고,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뇌에 전달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뇌에 이르러서 온도 실감을 주는 거죠. 실제로는 사실은 이런 거 있죠. 실제는 찬물입니다. 찬물인데 저기서 펄펄 끓는 물이 또 있어요. 이건 찬물이에요. 근데 찬물이라고 말 않고 지금 펄펄 끓는 물이 있어. 이쪽도 물이 있어. 그 사람 손을 딱 넣으면서 와 뜨거! 그러면은 찬물인데도 불구하고 넣는 순간 무지히 뜨겁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어떤 물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냅스를 통해서 뜨겁다는 마음이 머리에 전해져서 우리 의지에서는 뜨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을 100% 항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봤더니 이건 아주 차가운 물이었어. 그런데 실제로는 뜨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에 뜨거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마시면서 시원해. 그 비싼 얘기로 스파에 들어갔습니다. 스파에 뜨끈뜨끈하죠. 한 50도 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해야 뜨거운 것이 좀 되거든. 시원하다. 그런 시원하다는 말 듣고 아들놈이 딱 뛰어들어갔어요. 시원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뛰어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그렇게 한 말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생각이에요. 생각. 차다고 생각하면 찬 것이고 뜨겁다고 생각하면 뜨거운 겁니다. 우리가 보통도 그렇죠. 좋다고 생각하면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에 이야기해 봤습니다. 즉 팔이 따뜻하다는 마인드 컨트롤이 먼저 시냅스에 작용해서 다음에 따뜻하다는 자극을 뇌에 전달하여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 훈련에서 팔이 따뜻하다의 효과는 1단계 팔이 무겁다의 암시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럼 3단계 조금 할 텐데, 좀 이따 할 텐데, 3단계를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져. 내가 2단계를 복습하면서 팔이 무겁다고 했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단계 훈련에 이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당황한다, 말을 더듬는다, 얼굴이 붉어진다, 이 증상이 치유되고 자신감도 있다 그랬습니다. 피부도 젊게 해주고. 자,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신감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팔이 따뜻하다는 암시를 하면, 재능이란 것은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많은데 그 사람이 마음이 좀 이상해. 항상 조마시면 실패하지 않을까? 제가 재주 있는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사람이 많죠. 이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머리가 꽉 차게 되면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시험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면 계속 그 생각만 나.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 같은, 다른 거 공부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고, 노이로제나 이런 것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노이로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나는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딱 눈을 감고 팔이 따뜻하다 하는 암시를 하면 그냥 자신감이 들어요. 그때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서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머리가 자꾸 굳어지고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고, 다른 생각이 떠올라야 뭔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딱 그 생각만 떠오르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죠, 이게. 그래서 이때 이런 자신감 상실 회복의 마인드 컨트롤 2단계, 팔이 따뜻하다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이 따뜻하다, 오른팔이 따뜻하다, 나 왼팔이 따뜻하다 계속 외죠. 그 다음에 그러나 난 정상이다, 왼쪽 팔이 따뜻하다, 왼쪽 팔이 따뜻하다, 양팔이 따뜻하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감이 들면 성공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연습이 된 사람은 팔이 따뜻하다 그러면 저절로 자신감이 들어요. 특별히 고려할 사항,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최면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해, 그럴 수 없어, 이러면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왜 내가 못합니까?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은 어떤 그 해결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이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만 찾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가 잘 안 될 때 헤어질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생각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 멍청인가 봐, 돌대가리인가 봐, 그럼 그 사람 돌대가리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돌대가리라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왜 88년도 그 슬로건에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88년도 올림픽에서 우리가 16강에 들고 지금 이렇게 번영, 8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대 강국에 들어있는 셈 아닙니까? 세상에 100년도 아닌 시기에 다 부서진 데로부터 이렇게 번영한 나라로 간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걸 깊게 믿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제거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투영하며 자신감과 자기 수용을 증대시키고 문제를 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부정적 사고 왜 자꾸 부정적 사고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칠판에다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내용들 다 써있다고 생각해. 눈을 감고 그걸 쳐다보면서 자, 칠판에 쓰여있는 내가 생각하는 불쾌한 것들, 글자가 있다. 자, 나는 지우개를 들고 칠판에 그것들을 지울 것이다. 하나씩 지운다. 자, 나는 할 수 없다. 지웠어. 나는 재수 없다. 지웠어. 다 지워버려. 생각을 이제 다 지워졌으니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암시를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또 좋은 암시도 해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진짜 나를 좋은 친구로 본다. 그들은 나를 매우 좋은 사람으로 본다. 친구와 대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상상한다. 말이 쉽게 나오고 그들도 나의 말에 관심을 갖고 듣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해하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이 상상해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이 돼요. 자신감 수요 증대는 요 방법이 다 있어요. 네. 내가 하는 요 맞아 암시까지 다 적어놨어요. 우뚝 서 있는 나 자신을 현재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를 상상한다. 나를 상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 모든 측면, 창조력도 좋고 지성과 재능을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영리해. 나는 신념에 넘치고 매우 자신 있어. 뭔가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생각도 잘나. 재능도 있어. 뭘 해낼 수 있어. 나는 나에게는 매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아유 나는 못났어. 그럼 못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난 그것을 할 수 없다. 난 그것을 이해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멍청하다. 난 그만한 힘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영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등의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걸 가르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필기경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손떨림. 이렇게 뭘 쓰려고 보면 떨려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병이라기보다는 마음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양방 의사들은 뭐 도파민이 뭐 어떻게 해서 팔이 흔들린다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도파민이 잘 분비가 안 되면 팔이 떨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파민 문제가 없는데도 팔이 떨리는 것 이런 것은 마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팔이 따뜻하다는 훈련을 계속하면 이런 필기경련, 컵을 들고 흔들고 손떨림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핸드 트레머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팔도 떨고 다리도 떨어요. 왜 떨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한참 다른 얘기하다가 하이 수락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안 떨더라고. 발이 똑바로 서 있어. 안 떠네. 근데 왜 떨어? 그래서 저를 떴는데 이것은 병이 아니야. 마음을 고쳐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해야지. 안 하니까. 안고 약만 쳐주니까 고쳐지나요? 약 먹는다고 안 고쳐집니다.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안 해.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그래서 그 친구고 이거 도파민 문제가 아니야. 이건 마음 문제예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떨고 있는 걸 보면 안 믿고 안 해. 안 하는 거야. 어떡합니까? 가르쳐 줬는데도 정보를 주는데도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잖아? 막 강제로 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른 거 치료할 때는 돈을 받아요. 근데 마약을 끊는 것만큼은 그냥 해준다고 했습니다. 뭐 남녀노소 뭐 돈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치료해 줍니다. 마약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마약을 하고 있는데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끊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오케이. 근데 대부분 마약하는 사람이 끊을 마음이 없어. 끊을 마음이 없는 사람 데려다가 그건 안 끊어져요. 어떤 간혹 어머니나 아버지 어떤 부모들이 나에게 전화해서 자식이 그러니까 울먹울먹하면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요. 그 돈도 안 받고 내가 끊어질 때까지 치료해 줄 테니까 보내세요. 대신에 나는 한국어에 능통하니까 한국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만. 한국말도 뭐 떠듬떠듬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잘 이해해요. 그래서 영어를 주로 잘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또 하나 있는데 아드님을 나한테 보내세요. 아들이 직접 나한테 와서 선생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 10명이 막 그렇게 오면 거의 한 명도 안 와. 아들한테 얘기하면 말도 안 들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마약에 취한 젊은이들 많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있어요. 자꾸 아들을 얘기해서 설득을 해야지. 설득도 않고 고쳐지기를 바라면 됩니까? 물론 처음에 설득 한 번 한다고 설득되는 거 아니지. 그러나 부모니까 하다 보면 설득이 돼요. 그럼 먼저 어떤 분도 나한테 전화 와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아드님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데려오세요. 그 대신에 설득을 해서 데려오세요. 아직 안 데려오고 있어요. 5, 6개월 됐는데 설득이 안 되는 모양이야. 어머니 마음은 참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은 그렇겠지만 자식은 또 말 안 들으니까 피부를 윤기 있게 해줍니다. 우리 왜 18살 이하의 아주 청소년들은 피부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가 불그스름하니 해서 아주 촉촉하니 참 이뻐요. 근데 20살을 넘어가면 여자나 남자나 그때부터는 이 촉촉함기가 사라져. 피부에 있는 혈관이 그때부터 노화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뭐 검게도 변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화장품을 더 칠해. 불그스름한 화장을 더 칠해서 불그스름하게 보이게 해. 그럼 가짜죠. 쌩얼이 아니야. 가짜로 해. 뭘 더 붙여가지고. 20살 넘으면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이 따뜻하던 암시를 하고 진짜 내 손이 따뜻하다. 그리고 손을 얼굴에 갖다 댑니다. 얼굴이 따뜻하다. 눈가가 따뜻하다. 특히 나이 먹으면서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눈가가 따뜻하다. 그러면 주름도 없어지고 얼굴이 혈액순환이 잘 돼서 피부가 윤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품보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않고 화장품만 쳐져. 진짜로 가는 게 아니라 가짜만 자꾸 새로운 것만 발라.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나 근육의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주름도 없어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따뜻하다는 오른팔이 따뜻하다, 왼팔이 따뜻하다, 양팔이 따뜻하다, 오른발이 따뜻하다, 왼발이 따뜻하다, 양발이 따뜻하다, 온몸이 따뜻하다, 얼굴이 따뜻하다. 따뜻하다는 팔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에 효과가 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단계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지금 거의 시간 반절을 지난 시간 것을 복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하면 여러분도 가만히 있는 사람도 귀에 딱지가 들어서 저절로 돼요. 내 수업을 계속 들으면 저절로 돼. 연습을 많이 안 해도. 내가 같은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팔이 무겁다는 벌써 계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고 오늘도 했고, 팔이 무겁다는 오늘 또 다시 했습니다. 팔이 무겁다는 벌써 세 번째고, 팔이 따뜻하다는 두 번째 얘기했어요. 자,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심장이 조용히, 심장 박동은 내 마음대로 못 할 수 있죠. 심장 뛰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깜짝 놀라면 두근두근두근. 아무리 심장을 붙들고 너무나 두근거리니까 좀 천천히 두근거려라 한다고 해서 두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고르게 해줌으로써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야 심장이 조용히 박동해져요. 심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심장이나 폐나 위나 창자나 다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팔다리 이것뿐입니다. 다른 건 내 마음대로 안 돼. 저절로. 자, 여기 있는 이분은 이천진이라고, 이혜진이죠. 참, 이혜진. 네이버를 창업한 분인데, 지금 네이버가 한국에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네이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네이버 사장을 하던 분이, 여자분이 중소기업 장관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잘했죠. 네이버에서 여러 명이 와서 지금 장관급 천재들이 와서 장관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제는 장관이었던 자리가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와서 그냥 봉급받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를 짜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고민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실시하고 그런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멍청한 사람이 대통령 하면요, 싸움만 하려고 그러고 남 죽이려고만 하지. 자, 이러한 우리에도 한국에도 천재들이 많습니다. 지금 천재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의 지금 10대 강국이 되는데도 이런 천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기업을 일으켜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뜨고 있는 방산, 탱크, 미사일 할 것 없이 한국 것들이 많이 쓰이고 백발백중 다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천재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천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천재들을 우리가 보고 봉급도 많이 주고 외국에 못 나가게 해야 돼. 대우를 잘해야 돼. 지금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우를 잘못하면 외국으로 빠져나가. 자, 마인드컬 3단계 암시법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면은 언어에 의한 암시고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때는 상상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거나 최면을 시킬 때는 말로 해야죠. 말로 하고 듣는 사람은 상상을 하고.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을 계속 내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한 틈도 쉬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최면 치료하려면. 환자 데리고 하는데 나 쉬었다 해야지. 그거 없어요. 치료 끝날 때까지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1시간쯤 걸릴 수 있고, 많이 걸리는 사람은 2시간 걸려요. 2시간 이상은 힘들어서 2시간까지만 합니다. 옛날에는 2시간 하는데 500불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은 한 1000불 이렇게 받을 거예요. 비쌉니다. 이런 전문가가 2시간을 쉴 새 없이 120분을 얘기하는데 500불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일반 의사들한테.
근데 그것도 낼 사람이 힘들어. 한국 사람들은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거든요. 부자들은 안 아픕니다. 아플 필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프니까 내 돈이 없어. 그래서 30년 전에 500불을 2008년도 IMF 때 300불로 줄이고 지금은 200불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비싸도 않아.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얘기죠.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비슷비슷하죠. 똑같진 않고 깊은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 평화 행복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내 마음속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를 모두 내보낸다고 상상하세요. 생각합니다. 양팔을 밑으로 쭉 내리세요. 아주 무거운 숫덩이가 선생님 오른팔과 왼팔에 매달려 있다고 상상합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무 두 팔은 이제 숫덩이처럼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팔이 무겁다는 생각만 해도 두 팔이 밑으로 쭉 늘어지면서 천근만근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은 편안해지면서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암시를 안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하늘은 아주 맑고 단풍들로 아름답게 물든 깊은 산 속에서 산들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장력도 있어야 돼요. 이걸 이 학문을 하고 치료하려면요 문장력도 있어야 돼요. 그냥 말을 1시간, 2시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다 내 방식이에요. 이걸 바꿔도 돼요. 우선은 내 방식대로 공부하시고 선생님은 나중에 선생님 방식대로 또 조금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두세요. 이건 나의 문장입니다. 나는 이걸 30년 동안 이대로 해왔어요. 누구 말하자면 치료로 오면 내가 이대로 합니다. 참으로 상쾌하고 편안하며 기분이 좋습니다. 한 곳에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솟아나는 것이 보이고 그것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아주 고즈넉한 곳에 따뜻한 물이 샘솟는 작은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야 상상을 하죠. 눈 감고.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이 보여요. 온천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중간에 이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온천이 있죠? 보이시죠? 예, 그럽니다. 상상이 되는 사람은 예 하고 상상이 아직 안 떠오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계속 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 선생님 혼자만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속에서 온천을 발견한 선생님은 양쪽 손을 따뜻한 온천물에 담굽니다. 손가락에서부터 어깨 쪽지까지 양팔을 완전히 담굽니다. 몸을 다 담궜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뜨겁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온천물이 나의 양팔을 매우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후끈후끈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의 양팔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나의 양팔은 무겁고 매우 따뜻합니다. 나온 더욱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1단계, 2단계까지요. 그 다음에 3단계, 지금 3단계 배우니까 3단계를 해야죠. 그러니까 3단계 배운다고 3단계만 딱 뛰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상상합니다. 계속해서 상상하세요. 아주 아름다운 산 속에서 선생님은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상쾌하고 아름다운 산속 오솔길 한편에는 여러 색깔의 꽃들이 아름답게 펴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흰 들국화무리가 탐스럽게 펴 있습니다. 골짜기에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보이시죠? 골짜기에 시냇물 흐르는 거? 물이 수정처럼 맑아서 그 안에 있는 돌들이 환하게 비쳐 보이고 헤엄치며 노는 물고기 떼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름다운 산 속에 들어와 마음이 아주 평화롭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떠올리면서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따라하세요.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0번씩 이걸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5가지 상이한 문장을 각각 10번씩. 또 한 문장 끝마다 모든 것은 정상이다 하는 말을 꼭 하라고 그랬죠. 1.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따라하죠? 10번. 그러나 선생님의 심장은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2번째. 선생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를 아주 조용히, 아주라는 말이 있죠? 10번 반복해요. 또 모두가 정상이다 하는 걸 하고 3번째. 선생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아주를 2번.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똑같이 이걸 또 30번 하려면 힘드니까 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또 3번째. 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근데 좀 단어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해가면서 4번째는 나의 심장은 매우 조용히. 이제는 이제 아주를 매우로. 5번째는 나의 심장은 매우 조용히. 매우를 2번. 이렇게 해서 하면 50번을 하게 되면 같은 소리를 50번 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돼. 최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선생님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팔이 매우 무겁습니다. 양팔이 축 늘어져서 무거움을 느낍니다. 양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면서 선생님 마음은 평화스럽고 안락하며 완전히 이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시를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진짜 양팔이 매우 무겁고 따뜻하고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안 느낄 수도 있죠. 처음 하는 사람은 계속 연습해야 돼. 아까 그랬죠? 자기 전에도 하고 쉬는 때도 하고 계속 하라고 했어요. 될 때까지. 최면은 상상입니다. 상상이야. 팔에 술덩이가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무겁고 따끈한 온천물로 온천에 들어가 있으니까 몸이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따뜻해지고 이런 겁니다.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 속에서 조용히 힘차게 조용히 박동한다 그러면 심장이 약하게 박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조용히 박동하지만 힘차게. 그래야 온몸 피를 많이 보낼 거 아닙니까? 상상은 그렇게 해야 돼. 조용히 한다면 살짝 한다는 심장이 조금밖에 안 뛴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힘차게 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수시로 연습합니다. 쉴 때, 아까도 얘기했죠? 잠들기 직전에 무겁고 축 늘어진 근육들과 따뜻해진 팔을 상상하고 조용하지만 힘차게 박동하는 나의 심장을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암시를 계속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됩니다. 양팔이 너무 무겁고 따뜻하고 심장이 힘차게 조용히 박동하면서 졸음이 오게 되면 성공한 것입니다.
최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최면은 아니라도 마인드 컨트롤 3번, 3단계는 성공한 거예요. 수련을 계속함에 따라, 수련을 계속하라고 그랬죠?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이 문장을 한 번씩만 암시해도 팔이 충돌해지고 따뜻해지고 심장이 조용히 박동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그냥 눈 감고 한 30초만 있어도 손이 따뜻하다고 그랬습니다. 생각만 하면 팔이 따뜻하다라고 난 생각하고 여러 번 할 것도 없어.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손끝이 찌릿찌릿해져요. 찌릿찌릿해지면 이건 내가 뜨거워지는구만. 나는 그걸 알죠. 그래서 눈 뜨고 보면 빨개져. 그래서 실제로 따뜻하고, 특히 겨울에 침 맞으러 온 사람에게 내 찬손을 딱 대보세요. 침도 안 들어가. 그때 안 들어갈 때 침을 넣으면 굉장히 아파요. 싫어하죠. 안 맞으려고 하죠. 근데 따뜻한 손을 딱 대면 그 사람 근육이 쫙 늘어나. 이완돼. 그때 침을 딱 넣으면 하나도 안 아파.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다른 환자에게 보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나 또 메시안들은 처음에 온 사람은 아플까 봐서 걱정을 많이 해요. 아프면 안 맞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놈은 안 아픕니다. 내가 놈은 안 아픕니다라고 해요. 그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렇다고 저 사람 놈은 아픕니다. 이 소리는 안 해요. 내가 놈은 안 아픕니다. 왜? 그것도 암시니까. 이 사람이 놈은 안 아프겠구나. 내가 놈은 안 아픕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 자, 한번 제가 놔볼까요? 여기다 침을 놓을 건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다 침을 놓을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전혀 안 아픕니다 하고, 누르기도 하고, 김질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침을 쳐다보지 않고, 말을 계속 하니까 내 말에 만 집중하고 있죠. 침을 놓고 탁 쳐요. 침도 놓고 그냥 찔르면 안 돼. 그 침 끝을 손끝으로 탁 칩니다. 침이 초속 몇 킬로미터 속도로 그냥 팍 들어가요. 빠르게 들어가면 안 아픕니다. 그냥 찔르면 아파. 이렇게 바늘처럼 찔르면 아파. 그래서 딱 쳐야 돼요. 탁. 빠르게 들어가면 안 아파. 그렇게 해놓고, 자, 아프세요? 그러면 놓은 것도 몰라. 근데 쳐다보고는 하나도 안 아팠거든? 그때부터는 그냥 이 사람이 놓으면 안 아프구나 하는 증명을 해줬으니까 그냥 눈 감고 있어. 안 아파요, 실제로. 그것도 비즈니스 기술입니다. 침을 놓으면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기술이. 아프면 안 맞으려고 그러죠. 각성 상태로 돌아갈 때는 다음처럼 암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다스를, 그러니까 최면 속에 들어갈 때는 거꾸로 세야 돼요. 5,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4, 아주 깊습니다. 3, 깊은 최면 속으로 2, 1,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깨울 때는 반대로 1, 2, 3, 4, 5 해야 돼요. 자, 1에서 5을 세면 선생님은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1,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2, 유쾌합니다. 3,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4, 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5. 이것이 이제 딱 소리가 잘 나는 사람은 이걸로 하고,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아니면 이것이 잘 안 되면 이걸로 하면 이 소리 들으면서 탁 깨나죠. 천천히 눈을 뜨시고 깊은 호흡을 3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치료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깨워야 돼요.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선생님은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안 해주면 계속 최면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안 깨나고. 근데 최면은
걸은 사람이 깨어나야 돼. 내가 최면을 걸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5세면 깨어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깨어납니다. 걸은 사람이 해야 돼. 그 말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어떤 교회 900명인데 지금도 900명이더라. 그 막 국회 난입 사건 나고 난리 났는데도 지금도 900명이야.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 하나도 안 떠나고. 왜? 그게 집단 최면이라는 겁니다. 그걸 방법이 없어요. 걸은 사람이 풀이하는데 안 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나가거나 참여할 때도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은 하죠. 그 사람들한테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들어갈 건 없잖아요. 하다 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나와야지. 무조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도 좀 하면 우리가 최면이니까 병이니까 부부간에 폭행을 많이 쓰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부는 되게 싸워요. 되게 싸우는데 또 괜찮아져. 그래서 되게 맞고 막 울고 싸우면서도 그냥 또 계속 사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어떻게 됐다고 할까? 연습됐다고 할까? 연습됐다고 보기에는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렇게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원한다고 그럴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에 희열을 느껴. 우리가 서로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치고 하는 게 나쁜 것 같지만 그 둘 사이는 그게 희열이에요. 그게 그럼으로써 뭐가 탁 풀리는 게 있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 제3단계 암시 중 우리의 심장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도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심전계를 사용해서 우리는 보통 78번 뜁니다. 한 80번 뛰어요. 보통 때. 그런데 마인드 컨트롤 심장이 조용히 활동한다. 4주 정도 연습하면 한 달 정도 연습하고 나면 맥박수가 아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금방 1시간 배웠다고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연습해야 돼. 자, 요 그래프를 봅니다. 자, 처음에 A에서 B까지 딱 심장이 80번에서 67, 8번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1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팔이 무겁다 그래도 심장은 조용히 박동합니다. 천천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2단계에 가면 70번, 3단계에 가면 68번. 3단계만 해도 되지만 1단계에도 효과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2단계에도 3단계의 효과가 있고 현재 그림 구해온 3단계 암시중 맥박수 변화 이런 건 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예, 그냥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다 이론적인 기본이 바탕이 있어요. 이와 같이 제3단계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는 암시는 심장의 움직임마저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빠르게 뛰는 걸 천천히 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우리는
우리의 심장 움직임을 의식하는 일은 별로 없죠. 저절로 뛰니까 어떤 때 쿵쿵쿵 뛰어요. 왜? 불안 정도.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왜냐하면 심장은 다른 내장 여러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로 뛰기 때문에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내 맘대로 안 돼요. 체성신경은 내 맘대로 돼. 내가 팔을 구부린다, 편다. 이건 체성신경이야. 자율신경은 내장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내장 움직이면 자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경 중에도 우리가 교감신경, 부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박동이 증가되고, 흥분하는 건 교감신경 때문에요. 신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뛰게 하는 신경, 늦게 뛰게 하는 신경. 우리가 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놀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심장이 막 둥둥 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바로 그거예요.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박동수가 줄어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암시는, 셋째 번 암시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교감신경을 작용하게 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심장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3단계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는 되도록 교감신경 작용을 억제하고, 그렇죠? 부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암시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작동하게 하고 교감신경은 억제하고, 암시가, 말이, 생각이. 생각으로 내가 막 심장이 담담해. 그러면 눈 딱 감고 심호흡으로 그냥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심장이 좀 안정돼. 천천히 뛰어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제3단계 훈련은 심장과 더불어 위나 장, 심장뿐이 아니야. 위, 장, 창자 다 자율신경이죠. 그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휴식시키며 역할을 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위, 장, 기타 기관들이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아닌 자율신경, 자율기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단계 마인드 컨트롤 3단계에서도 앞에서 1, 2단계와 같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혈관 확장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그런데 1단계에서만 일어나고 2단계에서 안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그 영향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 3단계 암시는 특히 감정의 움직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감정을 글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는 참 흥분되어 있을 때 나는 냉정하게 돼야 하잖아요. 나는 냉정하다. 냉정하게 하려고도 안 돼. 나는 냉정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흥분됐을 때 그게 안 돼. 그때 냉정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한다라는 암시를 하면 냉정해져요. 감정의 폭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만 의존하면 돼요. 머리. 내가 너무나 감정이 폭발하는데 이거 좀 늘려야겠는데 하고 생각이 안 돼. 몸과 몸의 도움을 받아야 돼. 몸이 이완되면 감정도 이완됩니다. 이성으로는 좀처럼 억제하기 힘든 감정도 몸이 편안해지면 저절로 늘어지죠.
이런 몸의 편안함은 오직 마인드 컨트롤에서만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음을 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고, 모르는 사람은 막 걱정하다가 그냥 자살하고 혼자 폭발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엊그저께 나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요새 한국에서는 검찰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검사들을 불러다가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정직하고 그랬던가 봐.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막 괴로워서 죽으려고 했어요. 억제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내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하면 좀 누그러지죠. 억울한 상황, 억울하지. 그렇지만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가 하는 걸 또 생각해 봐야지. 상대편도.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좀 누그러지죠. 자살할 것까지는 없지. 오직은 죽으려고 했겠습니다만, 화를 잘 내는, 화가 나니까 그런 거지 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마음에 두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는 암시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우고 남 때리고 저도 죽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억제 못하니까.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이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눈 감고 암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배워요. 나는 이게 좋은 기술이라고 치면서 그냥 배우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짜증나고 그런 경우 있죠? 그때도 자동차 막 밀려서 어떤 놈이 막 앞으로 들어오고 막 들이받고 싶어. 그럴 경우에도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너 잘한다. 들어와라. 그렇다고 내가 조금 빨리 간다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옆으로 돌았다가 저쪽으로 싹 가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간다고 해서 1시간 빨리 가냐? 그것도 아니야. 저까지 가다 보면 저 앞에 있어. 몇 발짝 빨리 가는 것도 아니야. 톨게이트 빠져나올 때 보면 나랑 같아. 그러면서도 그게 위험을 감수하고 막 해. 마음을 그때, 마음이 막 성질나고 급해질 적에 딱, 내 심장은 조용히 박동한다 라고 하면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화내는 버릇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버릇, 화가 확 날라고 했지, 내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그러면 좀 가라앉아요. 연습이 많이 된 사람은 그게 도사지. 화난다고 막 화내고, 화난다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를 때리고 그러기 전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거 뭐 어쩌고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죠. 그러나 눈을 감고 그때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주요 어떤 말이나 상황에도 나는 편안하다. 그리고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라고
암시하면 됩니다.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건 이제 저쪽 외국 책에서, 미국 책에서 따온 건데 상당히 우수한 기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독학으로 공부했어. 독학으로. 학교도 많이 안 다녔어요. 그런데 재주가 있어. 27살에 소규모 회사에 들어가서 2년 후에 부장이 됐습니다. 재주 있으니까. 그 노력이 누구나 다 재주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승진시켰죠. 그런데 밑에 있을 땐 잘했는데 관리자가 된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왔는데 밑에 사람들이 잘 못 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해온 것이 틀렸나 안 틀렸는지 그것도 불안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앞에서 오는 사람한테 무슨 사소한 일에도 막 얘기를 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다 보니까 도깨비 부장이라는 말도 듣게 됐고, 나쁜 놈이죠. 저 새끼 나쁜 놈이야.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이야.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노이로제 증상 생겨. 저 사람들이 못 오면 내가 어떡하지? 내 책임인데? 노이로가 됐어. 병원을 찾게 됐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 심리치료, 최면치료를 했습니다. 원래 성실했던 스미스는 치료에도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니까 4주 만에, 한 달 만에 3단계 훈련에 도달했습니다. 3단계 훈련을 하는데 열심히 해도 4주 걸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4주, 한 달. 다른 사람은 석 달 걸리는데 그로부터 2달 뒤에 스미스 모든 증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도깨비 부장 소리도 안 듣게 됐고 부하를 사랑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아주 좋은 부장이 됐습니다. 약 먹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강한 인내력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폭주를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하고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3단계까지 했습니다. 1단계는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3가지를 다시 설명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 4단계 호흡이 편하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